뉴욕 증시가 급등세로 마쳤습니다.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자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우는 214포인트, 2.1% 올라 1404를 기록했습니다. 올 1분기만 현재 정부 빚이 약 368조 7천억 원으로 석 달 만에 15% 가까이 늘어 국민 총소득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예정대로 이달 중 우리금융 지분 매각 공고를 낸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도 우리금융과 합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과일과 채소값이 급등하면서 4인 가족의 저녁밥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2만 4천 원 정도로 5년 전에 비해 40% 이상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어제 코스피 내리면서 나흘 만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은 1포인트도 채 되지 않아 역시 1690선은 지킬 수가 있었는데요. 사흘 연속 오른 데 따른 부담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모멘텀도 딱히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이 그 전 이틀 연속은 3천억 이상을 사줬었는데 어제는 200억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지 않은 점도 약간의 부담을 줬습니다. 외국인이 그나마 장 마감 동시효과에서도 순매수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고 비차익 매수까지 줄면서 결국 막판엔 1700에서 더 멀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장중 고점이 1696포인트 정도였습니다.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코스피는 역시 1690을 달고 있긴 합니다만 아주 소폭이나마 어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쉬어가는 장세였지만 코스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개인이 11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도 어제는 조금 누그러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그리스의 영향 역시 안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과거의 어떤 유럽발 재정 위기 악재에 비해서는 반응을 조금 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5원가량 올라서 1227원에 끝났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부합권 정도였는데요. 일본의 니케이가 나흘 연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리스 악재로 상승폭은 조금 제한되는 모습이었고요. 대만도 역시 부합권이었고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역시 계속해서 휴장했습니다. 자,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을 한번 볼까요? 네, 2%씩 급등을 했죠. 특별히 나스닥의 상승폭이 크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텐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나 급등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렇게 2% 이상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 뉴욕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결국 11개월째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경기 회복에 더불어서 뉴욕 증시가 급등을 한 가운데 우리 증시 오늘 1700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볼 수 있을런지요. 오늘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시원스럽게 2%나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도 플러스로 마친 시점 1690에 마감이 된 우리 증시는 오늘 또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에서 김희엽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정말 아쉬웠습니다. 차트를 보다가 장 막판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전일에 1698 그리고 어제는 1696 장중 고점이 말이죠. 오늘은 뉴욕 증시 분위기 보니까 1700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코스피 지수가 17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지수는 60의 이동평균선을 넘어서면서 장중 1700선을 탈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유럽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아직은 우리 시장도 변동성 장세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6월 이후에 글로벌 증시에 비해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연기금 등이 강력한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역시 빠르게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저가 매수 관점에서의 매수세이기 때문에 심리적 지수대인 1700선에 들어설 경우 연기금들의 저가 매수세가 큰 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주식형 펀드 역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상승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제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1700은 조금 장중에서 느끼는 그 부담대로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오히려 변동성 국면에 오히려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연기금도 오히려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주지 않는 모습. 그렇다면 결국 1700을 노리기 위해서는 외국인한테 기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팍팍 사주면 좋을 텐데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또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어느 정도 올라서 시작할 것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 보면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이미 미국이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그동안 낙폭을 만회를 못하다가 최근 조정 이후에 어제 이제 큰 폭의 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이미 먼저 올라와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지수 상승 때문에 우리가 1700선을 뚫고 기존 고점을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도 6월 들어서 월 단위로 순매수로 지금 전환이 된 그런 상황이고 5월처럼 그렇게 많이 팔지는 일단은 않고 있지 않나. 유럽의 리스크. 어제 사실 그리스 얘기 들려왔을 때 외국인들이 오늘 또 파나 싶었는데 결국 종각이 좀 많이 막판에 줄였다고 해도 한 200억가량 3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쯤 외국인들이 좀 강력하게 사줄까? 여름 지나면은 사줄까요? 네, 오는 7월부터 해서 남유럽 국채 만기가 좀 몰려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소화가 되고 어제 좀 수치가 좋게 나오긴 했지만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기 및 기업 실적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7월 이후에 외국인 매수가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남유럽 그 픽스 국가들의 국채 만기 일단 소화가 다 된 다음에 아마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뭐 우리나라 이제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오면서 2분기 실적 관련해서 어제 이미 움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선취매적인 성격에서 2분기 실적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당장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싼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뭐 기업이라든가 경기가 점점점 좋아지는지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지금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인지요? 예, 지난해 대비 한국 기업들의 올해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49.2%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국 기업들의 내실이 좋아질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퍼 8.7배 수준으로 세계 평균 12배나 일본의 15배, 중국 13배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불안감만 해소가 된다면 투자자들이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에서 벗어나서 보다 공격적인 투자 대상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시장의 저평가가 부각되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시장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저평가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건설이나 전기, 가스, 금융지주, 반도체, 통신 서비스, 은행 등의 외국인들의 관심이 좀 쏠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전히 완전히 리스크가 좀 완화됐다 뿐이지 해소가 되지 않은 유럽의 어떤 그런 재정 위기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고 이것이 조금 해소가 될 만한 6, 7월이 일단은 지나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또 우리가 이미 저점 대비해서 한 10% 급등한 데 따라 너무 빨리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도 지수가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우리 기업들 뭐 2분기 실적 가시화되면은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조금 될 것도 같습니다. 그 기간을 아직까지는 맛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증시 그 전에는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인 것으로 현 ING 상황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지수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순환매는 돌아가고 있는데 딱히 투자 전략을 짜기가 참 애매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시장의 1690포인트를 사이에 두고 물론 오늘 돌파는 하겠지만 장중에 위아래가 현재 막혀 있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흐름을 봐도 기존 주도주인 IT, 자동차, 화학 등의 일방적인 강세가 완화되고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건설, 통신, 유통, 유약 등으로 순환매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반등 과정에서 외국인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7월까지 남유럽 위기 국가들의 채무가 몰려있는 상황을 반영하면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주도주인 업종 대표주보다 실적 개선폭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소형주 위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 ENG나 나노캠텍, 한국콜마, 일신방직 등의 회사가 실적이 개선되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갖췄다는 증권사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주도주가 주춤한 데 따른 개념으로 보시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이후 유럽 리스크가 줄어들고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 시장을 들어오게 된다면 또다시 업종 대표주 위주의 지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알 수 있을 만큼 배팅을 강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적 호전이란 재료는 기본이요. 시기 특성상 일단은 중소형주를 아주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것은 좀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지난주에 얘기를 하셨던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한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GS건설 아주 상세히 설명도 해주셨잖아요. 예.
기존 건설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6월 들어서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가가 선반영돼서 빠져 있고 예. 또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나 건설업종에 대한 좀 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좀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세가 일주일 정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맞아요. 당분간은 좀 이런 기대 심리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건설주는 좀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적인 반등이 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게 맞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 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낙폭이 그래요. 크기 때문에 기존 말씀드렸던 그때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물론 중간에 또 구조조정안이 발표되면서 일부 출렁거리긴 하겠지만은 한번 네. 7월 초까지 한두 달 정도로 한번 홀딩을 해보고 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반등 국면이 완전히 꺾이는 것을 확인하고 나와도 일단 지금 낙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반등은 한동안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근데 어제 참 의미 있었던 것이요. 어제 순환매는 IT 자동차 내에서 또 돈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까 뭐 실적 개선폭이 좀 괜찮은 중소형주도 단기적으로만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장기 2분기 뭐 실적 나오고 그런 뭐 7월, 8월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도주는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것 아닌가 지금 또 조금 이 방송을 보시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어제 현대차는 사상 최고가를 냈단 말이에요. 예, 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하이닉스, LG노텍, LG화학,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등의 업체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NHN, 현대백화점, 서울반도체, 소디프 신소재 등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2분기에도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유럽 리스크로 인해서 현재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지금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미 올라와 있는 IT 자동차주들의 경우 시장에서 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가격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건설주나 그동안 부진했던 내수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어제 미국 시장에서 시장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면서 네. 지수에 큰 폭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사상 최고가를 보인 현대차, 네.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등 2분기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업체들이 또다시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요. 이런 전고점 돌파 시도 그리고 기존 주도주들의 재상승은 오늘 좀 시장에서 한번 또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길게 보면은 역시 실적 호전되는 업종 대표주도 괜찮을 것 같고, 짧게 보면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되는 작은 종목들, 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내수주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수주라면 어떤 쪽 얘기를 하시는 건지 굉장히 방대한 얘기라서 사실. 최근 건설주도 내수주의 개념으로 네네. 봐야 되고, 그리고 유통이나 지금 신세계라든가 또 백화점 업체들 이런 소비회복이 좀 기대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시장의 특징이 회사 내용이나 이런 것만 본다 그러면은 기존 주도주인 IT 대형주 그리고 자동차 이쪽이 좋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해외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 전체 퍼 대비해서 IT 자동차 업종의 가격이 싸지 않다는 점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내수주, 신세계, 백화점주나 기타 건설주, 은행주 네. 이런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중장기로 봤을 때 실적을 가지고 논한다 그러면은 또다시 기존 대표주들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금 지수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못 갔던 중소형주 그리고 내수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먼저 해서 들어온다면은 우리 시장에 매수를 해준다면 다시 기존 대표주로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처럼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기관들이 일부 종목들만을 올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중소형주. 중소형주나 내수주에 당분간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어떤 식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종목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종목은 어떤 건가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소형주 중에서 네. 신화인터텍입니다. 동사 1분기 매출은 성수기 수준을 유지했지만 환율 하락과 그리고 프리즘 복합 필름의 일시적 수율 하락으로 영업이익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 고부가 가치인 LED 관련 매출이 크게 확대되고 수율 개선으로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동사는 3M이 전 세계 독점으로 판매 중인
이중희도 형상 필름 대체용 전략 제품이 고이도 액정 복합 필름의 개발을 마치고 그 삼성전자와 그 양산 테스트를 진행 중으로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만 올해 400억 원 이상 그리고 향후 내년부터 1000억 이상의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요, 오늘 만약에 뉴욕이 분위기 보고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사줘서 신화인터텍 좀 조용하더라도 오늘 만약에 가격 주면 사고 좀 기다리면 또 좀 갈까요? 네, 그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주가 흐름이 그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네, 조용하네요, 그냥. 네, 조용한 주식입니다. 해서 내용에 비해서 요즘 LED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맞아요.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가격대가 15,500원. 네. 뭐 오늘 목표 그 매수가 15,500원을 잡아놨는데 네. 오늘 시장은 좀 떠서 시작을 하더라도 뭐 쫓아가 잡으시기보다는 어제 종가 정도 연태까지 뭐 크게 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제 종가 정도에서만 매수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표가 일단 17,000원을 잡아놨는데 LED 네. 쪽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LED 쪽에 그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18,000원 이상 그 정고점 이상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시장 상승세가 꺾여서 그동안 상승의 그 피로감에 따른 만약에 지수 상승 시에 좀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손절가는 14,800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LED 업종에 그간 왜 못 갔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공급 과잉 우려도 있지 않았나요? 예, 최근에 LED 삼성전기나 기타 뭐 LED 관련주들 LG 이노텍 등이 그동안 가장 먼저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약했던 모습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LED 공급 과잉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 상승이라던가 그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는 인해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다. 네네. 그런 내용이 좀 나왔었습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 그런 게 눈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거에 대한 그 우려죠. 예, 우려로 지금 안 움직인 것 같은데, 뭐 항상 뭐 모든 종목이 올라갈 때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LED 예. 쪽이 그래도 다른 업종보다 가장 좀 전망이 좋기 때문에 눈으로 보일 때까지는 그런 우려를 뭐 미리 준비를 해서 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중소형주 중에서 신화인터텍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그리고 테마주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대우증권 은평지점에서 박종혁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뉴스로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예, 오늘 첫 번째 뉴스로 이제 증시가 프리 어닝 시즌에 돌입한다. 모멘텀이 부족한 증시에 실적 훈풍이 다시 분다라는 뉴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지수가 1700 문턱에서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지금 시장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1700포인트를 중심으로 지수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1532포인트, 그러니까 지수가 바닥서부터 현재까지 약 150포인트 이상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럽발이나 중국발 그 악재라든지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금통위 금리 결정 등 이러한 악재 등을 무사히 넘기고 나서 찾아오는 안도 랠리적 성적이 짙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지금서부터는 국가의 경제나 기업들의 경기 전망, 실적 등을 반영하는 진검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제 증시 같은 경우에 이런 실적 전망이 반영되는 듯 IT와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들이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수가 1700포인트를 뚫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다시 시장 전면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각 증권사들도 2분기 실적 예상치를 서둘러 발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실적 예상치가 좋게 나온 그 TCK 그리고 카프로, 세종공업이 5% 이상 상승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디로 모여지는지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제는 실적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그야말로 좋을 것 같은 몇몇 종목들 미리 좀 선침해를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제 이미 시장이 일부 종목에서 반응하는 그런 힌트도 얻을 수 있던 날이었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실적이 좋은. 아무래도 실적으로만 본다면 하이닉스를 능가할 기업이 없을 것이다라는 네.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완전히 환골 탈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작년만
작년만 해도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이 올해 들어서 이 커다란 흑자 폭을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주목할 만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1, 4분기에 영업이익이 7,991억을 기록했었는데요. 네. 2, 4분기는 이 기록을 넘어서 2006년 4분기에 보여줬던 9,128억도 갱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2, 4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예측치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는 아직 이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주가가 반영시키지 못했던 이유가 외국인들의 매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5월 25일 동안 5,890만 주, 엄청난 양이죠. 그 네. 5,890만 주를 매도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4일 동안 외국인이 연속 순매수에 나서면서 외국인 펀드에서의 대량 매도는 일단락되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만 남아있다.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에 부합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자, 외국인의 매도에 의해서 거의 한 2만 3천 원대도 장중에 깨고 내려갔었던 하이닉스. 이제는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까지 내다보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서 주가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아니, 그럼 얼마까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또 매수가, 목표가까지 함께 좀 들어보죠. 예, 그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어저께 강하게 6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양봉의 크기가 네. 이 실적에 부합하는 이제 6월 말 7월 초 실적 발표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들어섰고 순매수 규모가 4일 동안 약 400만 주 이상을 매수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다우지수가 높이 상승한 관계로 아침에도 갭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갭상승을 하더라도 따라잡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제시를 하겠고요. 네, 그만큼 높게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다 생각하시는 거죠? 일단 기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고점인 29,000원, 400원을 뚫고 3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부 증권사,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미 하이닉스의 목표가는 3만 원 이상을 제시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 대부분이 32,000원에서 34,000원 사이에 몰려있는데 일단 최고가 29,400원을 돌파한 3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61선을 하회해서 21선까지 밀리는 25,000원 정도의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이닉스 3만 원까지 얘기를 하셨고요. 오늘 갭상승 하더라도 시초가에서 따라잡는 전략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2분기 실적 기초에서 어떤 종목 하나 좀 더 볼까요? 예, 이번엔 두산 인프라코어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두산 인프라코어도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좀 상반된 내용이라면은 하이닉스는 외국인들 매도로 또 네. 두산 인프라코어는 기관들의 매도로 예. 최근에 하락폭이 컸던 종목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1, 4분기에 이어서 2, 4분기도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네. 특히 그 자회사와 관련된 루머를 듣고 2, 4분기에는 단기 순이익마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내수 경기 부양 의지가 강화되면서 굴삭기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네. 중국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두산 인프라코어의 그 선전을 좀 기대해 봅니다. 그 1, 4분기도 뛰어난 호실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두산 건설과 박해 문제로 시장에서 외면을 당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한 달 동안 기관들이 약 720만 주를 매도를 했었는데요. 최근 기관들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네. 외국인도 같이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그 가격 메리트와 실적 기대감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쌍바닥을 찍고 막 올라오는 두산 인프라코어. 이제는 실적 때문에라도 갈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굴삭기도 지금 많이 팔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요. 그룹 내에서 여러 가지 루머들도 많이 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볼까요, 차트를요? 예, 차트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17,000원대에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예, 하락폭이 아직 절반 수준도 못 이르는 그런 상승폭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첫 번째 상승에서 180만 주라는 그 많은 매수를 기록한 바가 있어서 시장에서 기대한 바가 크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5일선을 넘어서서 121선에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121선을 뛰어넘으면 전고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고점 물량대가 얹혀 있는 22,000원대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이 갭 상승 한 곳이 무너지는 18,00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두산인프라코도 역시 이런 분위기라면 2분기 실적 보고 오늘 또 장이 뛰면 갭상승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하이닉스처럼 따라잡는 전략. 따라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두산인프라코, 하이닉스 모두 다 2분기 실적이 좋을 텐데 오늘 시초가 갭상승 하더라도 시초가에 들어가는 전략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죠. 어떤 건가요? 예, 두 번째 뉴스는 요즘 신문에 자주 오르고 내리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르면 4달 중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라는 뉴스입니다. 이 네. 뉴스 내용으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실종됐다라는 내용이 그 뉴스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네. 그 지방의 경우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지방 건설사나 지방 경기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부가 지방을 주 대상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네. 민간 건설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인허가 기간 단축 축소, 흑자 부도 가능성이 있는 중견 건설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 확대 등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번 달 중 발표될 건설사 구조 조정 방안과 하반기 경제 운용 방안이 먼저 건설사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건설사 구조조정에 걸러지는 기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이 옥석 구분이 잘 됐다 하더라도 그 하반기 경제 운용 방안에서 금리가 언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 금리 인상 시행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건설주에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주 투자는 아주 짧은 단기 매매 아니고서는 홀딩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네. 이러한 상황들이 정리된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건설주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상황이 조금 정리된 다음에 구조조정 이미 다 진행되고 그때 좀 안전할 때 그때 들어가자는 얘기신 것 같고 아주 짧은 매매 아니고서는 홀딩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지금 사신 분들은 이 정도에서 그냥 이 정도 반등을 보고는 나오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미 몇 달 전에 사셔서 물려쓰신 네. 분들은 그만큼 손실도 크시겠지만 네. 일단 바닥에서 상승한 폭 같은 경우가 남강통원이나 진흥지역 같은 경우에 많죠. 뭐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한 번은 손절매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 할지라도 대형주 중심의 뭐 현대건설 등등은 사실 지금까지도 물론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지만, 조금 더 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거든요. 전망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예. 금리 인상이 물론 시기에 따라서 많은 그 차이는 있겠지만 언제 발목을 잡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타이밍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PF 규모가 작고 네. 해외 건설 비중이 큰 것들은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오래 들고 갈 수 있다, 홀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IT 자동차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대형 건설주 하나 차트 보고요. 뭐 남광토건 하나 정도 차트를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현대건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최저 46,050원 찍고 지금 57,1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제 현대건설이 올해 50억 불이라는 그 해외 수주를 달성을 하고 네. 그리고 국내 건설 비중이 적다라는 이유로 상승을 했고 또 지난 한 2달에 걸쳐 이어졌던 그 기관들의 매도가 좀 끝나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V자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 이게 전고점이 65,000원이나 6만 원을 넘어간다는 그런 시각보다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잘라가는 시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 원, 제 생각에서는 6만 원 터치할 때쯤에는 한 번 정도 이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무작정, 예, 한 7만 원 근처까지 6만 5천 원 이상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 다시 간다 할지라도 일단은 좀 눌릴 가능성도 이래저래 있어 보이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한 번은 이 정도에서는 빠져나와보자. 이렇게 대형주 중심의 현대건설 거의 뭐 대표격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남광토건도 차트를 한번 볼까요? 아까 60%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상한가 뉴스도 여러 번 들은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이제 들리는 네. 소문이 네. 그 대한전선이 남강토건을 인수해서 네. 나머지 그 경영권을 인수해서 이제 경영권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올라오면서 거래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네. 4일 연속 상한가 치는 모습으로 보여줬는데요. 네. 이러한 모습들이 시장에서 펀드멘탈적으로 남강토건이 좋아서 들어간 것보다도 네. 개인 투자자들의 그 트레이딩,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에 의해서 끌어올린 시각이 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 급증한 거래량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이러한 거래량이 언제 빠져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한번 빠져나오기 시작한다면은 뭐 급락을 하는 예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잘라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현재 고점에서 3일 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불안불안하네요. 불안불안한 이게.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잘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남강토건은 어느 정도 가격 정도면 나올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5,000원을 넘겨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투자자 분들이 6,000원, 7,000원대에 많이 물려 계시고요. 네. 그래서 5,000원 이상에서는 팔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네. 이러한 의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가격은 그 가격을 가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따라서 5,000원 밑에서. 밑에서 일단 한번 자르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광토건, 현대산업, 건설주 지금 대표할 수 있는 작은 종목 그리고 큰 종목 중심으로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일단 건설주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 신규 매수 타이밍을 조금 늦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또 뉴스 두 가지 다뤄봤네요.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16일 수요일 우리장 이제 막 개장하는 것에 약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미국장이 한 2%씩 급등을 했고 유로화가 또 3주 만에 1.23달러 회복을 한 상황이라서 갭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09포인트, 1,700 거의 한 10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도 거의 한 500포인트 인근에서는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십시오. 2.6% 오늘 아침에 급등을 하게 되면 82만 원 정도에서도 출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현대차는 어제 사상 최고가 냈음에도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14만 7,500원까지도 가능하겠고요. 신한지주, 한국전력, 삼성생명 할 것 없이 모두 다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거의 한 2%, 1%씩은 다 오르면서 출발할 분위기입니다. 현대 모비스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고점 돌파하는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띌 것 같네요. 하이닉스도 어제 4% 급등, 오늘 한 1.3% 또 추가적인 급등 예상됩니다. 자, SK텔레콤, 기아 정도만 약간의 조정을 받을 뿐 우리금융은 지금 민영화 속도 얘기 나오면서 3.6%나 시장 대비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오늘 시초가에서 보여줄 전망이네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에서도요, 서울반도체, 소드프 신소재, 그리고 포스코 ICT가 모두 다 2% 급등 출발할 것 같습니다. 동서만 어제 한 6% 급등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소폭 나올 뿐 전반적으로 시총 한 32종목들 모두 다 역시 상승할 것 같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이 한 2.8%, KDC가 한 2% 정도 오늘 약하게 출발할 뿐 전반적으로 많게는 2%까지 급등하는 종목들 코스닥에도 역시 적지 않아 보이네요. 네, 6월 16일 수요일 우리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가 200일 이동평균선, 기술적으로 굉장히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라인을 넘어서서 1400선 위쪽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 회복세에 초점을 맞추면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좋게 나온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로화가 기술적 반등이든 그렇지 않든 1.23달러를 3주 만에 회복한 아주 의미 있는 아침입니다. 시초가에서 1,700 돌파가 될 것 같은데요. 시초가 분석해드리죠. 화면 함께 보시죠. 네, 1,707포인트에서 출발하는 코스피, 코스닥은 500포인트에 1포인트 모자란 499선에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부터 먼저 볼까요? 81만 3천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제 종가 대비 2%나 급등 출발. 포스코와 현대차, 신한지주, 한국전력, 삼성생명 모두 다 1%씩은 다 상승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차는 어제 사상 최고가를 찍고도 오늘 14만 7천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인상적이고요. 신한지주도 오늘 1.8% 정도 아주 좋은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어제 원전 대장주이기도 하죠. 어제 원전주들이 장 막판에 쫙 빠지고 말았는데요. 원전 그 뉴스가 나오면서 뉴스에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 그러나 오늘 1% 가까운 다시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KB금융도 한 1% 가까운 상승, 어제 이제 수장이 결정이 됐지요. LG화학도 오늘 1%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1.5% 상승,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자동차주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오늘 IT도 상대적으로 일단은 업종은 좋아 보일 것 같네요. 하이닉스도 뒤따라서 어제 4% 급등에 이어서 오늘 1% 상승. 오늘 IT 자동차 전반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LG 디스플레이도 2.3%나 급등하고 있고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더 많이 뛰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보다 오늘 아침 탄력이 더 좋은 것은 우리금융인데요.
KB금융지주가 우리금융과 M&A 될 가능성이 이래저래 정부의 발언과 또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 지금 이제 KB금융지주 내정자가 됐죠. 회장 내정자의 발언에 힘입어서 더 가시화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아차와 SK텔레콤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기아차는 또 많이 올랐고 어제 엿새 만에 반등, 다시금 오늘 약간 눌리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기 1.3% 역시 상승하고 있고 신세계, 롯데쇼핑 다 출발 괜찮습니다. SK에너지가 오늘 아침에 11만 500원까지 올라와 주는군요. NHN도 1% 상승, 삼성화재도 1.3%, 외환은행도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물산도 소폭이나마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어제 3.5% 많이 뛰었었던 삼성 SDI가 오늘 장중에 18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서 1710까지 올라와 주네요. 코스닥은 그러나 아직 500 터치를 못하고 있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 몇몇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다시 시총 1위 자리를 가져간 서울반도체가 오늘 2% 빠르게 격차 다시 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ICT가 어제 상승해서 오늘도 2.9% 거의 한 3% 가까이 급등합니다. SK컴즈, 네오위즈게임즈 오늘 월드컵 수혜주들도 나쁘지 않은 그런 출발 보여주고 있고 인적 분할 이후에 CJ홈쇼핑 맥을 못 주다가 오늘 아침에 0.7% 드디어 반등을 하는군요. 두성엔지니어링도 오늘 2% 어제 상승폭과 비슷한 상승폭을 오늘 아침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용도 1.5%로 반등하고 있고 오늘 HD지텍 그리고 성호하이텍도 오늘 반등 주는군요. 루멘스도 2% 상승. 그러나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은 코스피보다는 일제히 상승한다는 느낌보다 일단 혼조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710 찍고 1708까지 내려왔습니다만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1700 일단 장중에라도 돌파를 하는 모습. 그리고 시초가에서나마 벌써부터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사주고 있는데 오늘 장 얼마까지 갈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류용석 차장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출발 어떻게 보시는지 뉴욕 영향이 큰 것 같은데요. 네, 유로화가 반등을 했는데요. 1.23달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유로화의 반등은 유럽 위기가 최악을 지났다는 인식과 함께 미국 증시에도 2% 넘는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미국 증시의 내용을 보면 뉴욕 제조업 지수나 주택 지수는 예상치 수준이거나 다소 예상치를 밑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한 거 봐서는 다소간의 그 안도랠리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기술적으로 21선을 상회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유럽 재정위가 피크를 지났거나 더블딥 리스크가 낮아졌음을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21선 회복이 빨랐기 때문에 다소 1700선 이상에서는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등 기준은 연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1차적으로 1700선 안착 과정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거래량 증가 여부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출발은 여전히 IT와 은행주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자, 1700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늘 아침에 장중에는 돌파를 하고 아침부터 시초가에서 뛰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미리 올라서 반등을 이미 많이 한 상황이라는 것도 일단 상승 속도 측면에서는 조금 느려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1700 돌파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크게 더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크게 거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뜻으로도 들리네요. 예, 일단 반등의 성격과 그 주가 복원의 성격은 이어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바라는 이제 대세 상승의 사이클적인 상승 구간까지 이르를 수 있냐는 데에서는 좀 시간을 좀 두고 펼쳐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증시에 좀 요약되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1차적으로는 유럽발 재정 위기로 인한 금융과 신용 리스크의 피크를 지났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에 가담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은 선행지수들이 순차적으로 글로벌리하게 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동행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추세는 비교적 동행지수의 성격이 강한 섹터를 중심으로 견조한 주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수급 쪽으로 본다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프로그램 순차익 잔고도 좀 개선 흐름이어서 수급적으로 매수차익 잔고 유입을 기대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6월 중순 후반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7월에 발표되는 그 실적, 즉 프리 어닝 시즌에 가까운 장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은 1700선 이상에서는 더욱더 실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추세와 기술적 반등의 한계 논쟁은 대략적으로 1720 전후에서 좀 가열차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720 넘기면은 그때쯤 추세 상승, 대세적으로 사이클이 조금 바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서서 동행지수에 조금 민감한 그런 섹터가 갈 것이다. 그리고 2분기 실적에 1,700 넘은 시점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좀 종합하면은 어떤 섹터를 보라는 말씀이신지요? 예,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주식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은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 반도체 경기 자체가 현재 그 동행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점검할 필요해서 하이닉스를 볼 수 있겠고요. 네. 수급적으로는 하이닉스가 그다음 기관 매물 출회로 조금 고전을 했는데요. 네. 오히려 기관이 어제 매수로 재개함에 따라서 오늘과 연속적으로 기관 매수 이익되는지 그리고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가 이어지는지도 수급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는 올해 년도 기준으로 PR이 지금 4.6배 정도로 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2분기와 3분기까지도 실적 개선세가 꾸준히 연결되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 그것이 시장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왕지사 하이닉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증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3만 원 이상씩은 다 본다면서요. 동의하십니까? 네, 펀드멘탈을 좀 신뢰할 수 있는 구간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평가 물론 목표가의 전반적인 그 도달까지에서의 갭은 조금 있겠지만 보통 목표가대가 한 3만 8천 원 전후 또는 3만 5천 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략 3만 원 초반까지는 상승에 이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역시 IT 섹터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류용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오늘 또 외환시장 궁금하네요. 출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로 장소를 옮겨서 전소영 연구원을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로화 1.23달러까지 회복을 했는데 오늘 환율 얼마에 출발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17원 70전 하락한 1210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은요, 규제 리스크 모멘텀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밤 사이에 그리스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유로존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환율 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요. 대체로 장중 모멘텀은 없는 상태에서 1220원대 등락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환율은 전일 대비 5원 50전 상승한 1227원 70전을 마감했습니다. 네. 자, 유로화가 이제 1.23달러까지 급등을 하고 오늘 1,200원대 아주 초반 정도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하셨지만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을 글쎄 한 1,100원대를 우리 당국이 허용할까라는 데 대한 의문점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일단 유로화를 보면은요. 유로화 반등에 대해서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달러원 환율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오늘 환율 낙폭이 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로화는 결국 이제 과매도 국면에서 벗어나서 단기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아직 추세를 전하는 시사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이 돌파되면서 쇼커버링이 쏟아진 것이 주 원인으로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위험자산의 반등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증시나 유로화 등 위험자산의 반등이 달러원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달러원 환율은 결국엔 이제 이동평균선 수렴 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200원대에서의 수렴이 1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차트상으로도 과매수 국면 해소 과정이 진행된 이후에 1,200원대에서의 향후 방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유로화는 아직까지 추세 전환은 아니지만 확실히 기술적 반등을 일단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셨고요. 일단 1,200원대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원달러 환율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어제 채권 시장은 장기물 금리 쪽에 수요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플래트닝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전망도 함께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단기물 스프레드 보면은 이런 플래트닝 현상이 조금 더 간다는 전망을 어제도 하셨잖아요. 네, 이제 어제는요. 장중에 이제 강세 흐름이 이어졌지만 장 막판에 정리 매물이 나오면서 결국 금리가 올랐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만기별로 차별화가 심했는데요. 네. 단기물은 이제 출구 전략 우려 등으로 약세를 보인 반면에 장기물은 이제 WGBI 재료를 이제 들먹이면서 소폭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국고 3년물은 EBP 상승한 3.73%, 국채 선물은 6틱 하락한 110.64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 선물은 7틱 하락한 110.57에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트상으로는 계속 이제 차트가 무겁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비교적 높은 거래 단가에도 불구하고 국채 선물 롤오버를 무난하게 진행을 시키면서 매수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었지만요.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 등 이제 출구 전략을 앞두고 이런 부담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이제 시장이 무겁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관건은 이제 국채 선물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데드크로스 발생 가능성과 이에 따른 외국인 동향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이 20일 이평을 중심으로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상관성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요. 여전히 20일 이평 하회 요인은 좀 주목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요, 시장이 이제 그렇다고 이제 급락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하반기에 국채 발행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급적으로는 매우 우호적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제 3년물 같은 경우는 3.75% 위로 올라온다면 매수세 유입도 가능하고요. 당분간은 이제 펀더멘탈이랑 수급이 부딪히면서 레벨이 점점 낮아지는, 그러니까 금리는 겨울 올라가는 레인지 등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채권시장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NH투자선물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의 훈풍을 받아 1700 이상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1700 돌파를 한 40일 정도 만에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갭 상승 출발해서 1710까지 찍고 1700 한 6포인트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예상을 했지만 이런 날에 더 좀 황당할 수가 있을 것도 같아서요. 일단 오늘 출발 전략을 한번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이트레이드 증권의 민상일 팀장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예상했지만 1700 돌파하고 외국인들도 뭐 시원스럽게 사주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밤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어쨌든 아직 뭐 규모를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 3일간 샀던 것처럼 오늘도 좀 추가 매수를 보여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의 개선도 기대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1700선 돌파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이 3천억 어제 조금 뭐 덜 사주긴 했지만 그래도 네. 팔지 않았고요. 어제 팔지 않았다라는 것도 사실 그리스 악재에 이제 외국인들도 좀 덤덤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사주고 외국인들이 이제는 좀 돌아선다고 봐도 좋지 않을까요? 아주 강하게 보기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외국인들이 이제 그동안 좀 많이 팔다가 최근 며칠 동안 사는 건데 물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유럽 이슈에 대한 시장의 반응 자체가 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전체적으로 불안감들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일정 부분 시장에 대한 그 매수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 네. 맞다라고 봐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조적으로 과연 이끌어낼 만한 요인이 있냐라고 보면 불안감이 완화된 거지 문제가 해결이 된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뭐 해결의 시점을 어디로 봐야 되는지는 뭐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거라고 하려면 얼마나 참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네네. 그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7월에 많이 몰려있는 그 문제 국가들의 국채 만기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속에서 계속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지만 이게 정말로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이끌어낼 만할 정도의 이슈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좀 약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들이 정말 IT, 자동차, 내수주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 주도 섹터를 적극적으로 사주면 그때는 조금 정말 외국인들이 사준다라고 힌트를 얻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일단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5% 급등해서인지는 몰라도 오늘 외국인들 장 초반치고는 IT를 꽤 사준다라는 인상이 네.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요. 결국 외국인들이 시장을 산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려면은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포스코, 뭐 현대중공 이런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대규모로 매수하는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나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 있었냐라고 보면 또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을 산다는 느낌보다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종목별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지금 며칠 동안은 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궁금한 것이요. 주도주도 최근 들어서 또 못지않게 올랐었고 어제는 IT 예. 자동차 내에서만 순환매가 좀 돌긴 했지만 기타 섹터들도 뭐 낙폭과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키 맞추기 작업이 있어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순환매의 어떤 이런 사이클들 주도주 외에 나머지 섹터들이 올랐던 이런 움직임들은 조금 잦아들 수 있는 건가요?
좀 더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지수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네. 1700선에서의 안착을 시도하는 과정은 며칠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보면은 지수가 일단 한번 땡겨놨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업종별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는 지수상의 공간은 마련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순환매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지수는 1700 안착에 힘을 쓸 것이다라는 얘기신데 이제 슬슬 2분기 실적을 기대하면서 뭐 실적 호전주 선취매 얘기도 나옵니다. 이 사실 그쵸. 순환매의 어떤 그 사이클을 미리 가서 길목 지킨다는 게 참 얼마나 좀 리스키한 일입니까? 그러면은 결국엔 조금 미리 사서 실적 호전주 좀 안전한 섹터에 가서 기다리는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사실 이제 좀 그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참 좋은 말이기는 한데요. 네.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하려면은 한 7월 초라고 보면은 지금부터 2주 이상 네. 남았거든요. 네. 시장이 그 사이에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을 어떻게 보면 꾸준히 반영을 하면서 반등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최근 들어서 가지고는 또 주가가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선반영됐다는 생각들도 좀 할 수 있는 투자가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2분기 어닝 시즌이 좋아하는 치겠지만은 네. 이제 애널리스트의 실적 추정치를 살펴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실적을 상향 조정하는 강도 자체가 최근 들어서는 좀 줄어드는 모양도 나타나요. 네. 이 얘기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생각보다 아주 강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최근처럼 주가가 빠르게 올라온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우리나라 증시의 주가가 보면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많이 올랐어요. 네.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주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경쟁 대상이 되는 업종별 기업들과 비교해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한 네네. 2주 정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도 반영을 했다고 치면은 어닝 시즌을 너무 기대해서 지금부터 가 있는 거는 조금 빠른 성급한 행동일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너무 일찍 미리 2분기 실적 대비하는 것도 지금 조금 이를 수도 빠르다. 있다. 예,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월말 정도가 시기적으로는 타당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패턴 자체가 월말까지 유지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수가 1700에 안착하는 시도는 보이겠지만 전고점을 치고 나갈 정도의 강세를 바라보기는 지금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면 지수 관련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셀 때 따라 붙어가지고 시장에 참여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폭 자체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업종 대표주보다는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순환매에 참여하는 것들이 낫다. 물론 이제 업종을 뭘 볼 거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실적을 생각하니까요. IT하고 자동차가 핵심이 돼갖고 뭐 그 외에도 최근에 관심들이 많은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중국 관련한 모멘텀 있는 종목들 관심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좀 빨리 순환이 돌기 때문에 그 순환매를 감안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끝으로 우리 민상희 팀장님이 오늘 장은 이거다. 뭐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지? 정리요? 네. 뭐 키워드로 정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전강 후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미 뭐 전인데도 벌써 약간 약한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예, 미국 때문에 좀 세게 시작을 해가지고 시간이 네. 갈수록 좀 밀리면서 1700선 전후로 등락이 엇갈리면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희 팀장과 더불어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는 좀 전에 민상희 팀장께서 오늘장 전망에서 해주셨듯이 벌써부터 1710 찍고요. 1703까지 또 소폭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장 열린 지 약간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400억 적지 않은 규모 사주고 있고 개인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IT 섹터는 강하게 사주고 있고 개인들이 IT 섹터에서 또 빠르게 수익을 보고 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오늘 정말 전강 후약일까요? 일단 시초가에서 1700 돌파가 된 아침입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